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 72번째 생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대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깊어진 주름과 완전히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을 바라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젊은 시절엔 총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집에 오면 새 아이들 뒷바라지에 정신 없었어요. 그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이 그립습니다. 남편 정수 씨와 함께했던 45년. 그이가 하늘나라로 간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혼자 남겨진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선물이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큰아들 성민이는 이제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둘째 혜진이는 소아과 전문의로 성공했어요. 막내 지원이도 변호사 사무소를 차려서 잘 되고 있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기쁘지만 그만큼 바빠진 탓에 예전처럼 자주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잠깐씩 들르는 정도죠.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도 축하 전화 한 통 없이 홀로 아침을 맞이하니 가슴 한편이 허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큰아들 성민이가 서 있는 거예요. 손엔 케이크 상자까지 들고 말이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성민이의 밝은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도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어머 성민아. 어떻게 온 줄 몰랐네. 들어와. 케이크를 식탁에 올려놓고 촛불을 켜며 성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괜찮아, 아직 혼자 살만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즘 들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가끔 어지러울 때도 있고요. 그래도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괜찮다고 말해왔었는데. 어머니,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프리미엄 케어홈이라고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케어홈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양로원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런 곳에 가야 할 만큼 늙었다는 뜻인가요? 성민아, 엄마는 아직. 어머니 들어보세요. 거긴 양로원이 아니에요. 최고급 실버 리조트 같은 곳이거든요. 개인실도 넓고 운동시설에 문화센터까지 있어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요. 성민이가 가져온 브로셔를 보니 정말 호텔 같더라고요.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들,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들. 거기 있는 분들은 모두 어머니처럼 품격 있는 분들이에요. 전직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어머니가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금세 친해지실 거예요. 간호사였던 제 경력을 언급하니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제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가 수업, 서예 교실, 원예 치료까지.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꽃을 기르는 것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몸이 불편해서 화분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민아, 그런 곳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도 있고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정수 씨가 평생 모은 적금과 보험금이 있긴 하지만 그걸 다 써버리는 게 맞나 싶어 망설여졌어요. 혜진이와 지원이도 다 찬성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모두 합의한 일이라니.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안전한 곳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겠죠. 그래도 갑자기 결정하기는. 어머니 일단 구경만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생각해 보시고요. 성민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내 생일을 기억해서 케이크까지 사들고 온 아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성민이와 함께 그 프리미엄 케어홈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낡은 가방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꺼내봤어요. 노랗게 변색된 종이 위에 젊은 제 사진을 보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박미영 간호사.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정체성이었어요. 혹시 새로운 곳에서 이 경험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움 반 기대감 반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곳을 보게 될까요? 정말 성민이 말대로 좋은 곳일까요?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다음 날 아침 성민이와 함께 파라다이스 케어홈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정말 호텔 같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감탄사였습니다. 유럽풍 건물과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디밭 분수가 있는 정원까지. 이런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환한 미소의 김 부장이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말 친절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박미영님 어서 오세요. 성민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시라고요? 제 경력을 알고 있다니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냥 누구 어머니로만 불려왔는데 다시 간호사 박미영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네, 30년 넘게 총합병원에서 일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서 다른 어르신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의료진과의 소통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말을 들으니 벌써부터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시설부터 구경해 보실까요? 김 부장의 안내로 시작된 투어는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개인실을 보여주었는데 20평이 넘는 넓이에 침실과 거실, 간이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와, 우리 집보다 넓네요. 여기는 VIP실이고요. 일반실도 15평 정도 됩니다. 모든 방에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할머니, 산책로를 거니는 할아버지들. 모든 게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운동시설이었어요. 수영장과 헬스장, 물리치료실까지. 대형 종합병원 못지않은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개인별 맞춤 운동을 지도해드려요.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운동의 중요성을 잘 아실 텐데 여기서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집에서는 무릎이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내는데 여기서는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문화센터였어요. 요가실, 서예실, 음악실, 그림교실. 심지어 원예치료실까지 있었어요. 어머, 여기 화초들이 정말 예쁘네요. 원예치료실에는 온갖 종류의 화초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꽃 기르기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몸이 불편해서 포기했었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접 화초를 키우고 돌보면서 정서적 안정도 찾고 손목과 어깨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일어났어요. 다시 꽃을 키울 수 있다니. 서예실에서는 한 할아버지가 붓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라는 글씨였는데 그 의미가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어요. 뷔페식으로 운영되는 식당의 메뉴들이 정말 풍성했어요. 한식, 양식, 중식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매일 메뉴를 짜드려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별도로 관리해드리고요. 간호사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새로 오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조순옥이라고 해요.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시는데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이에요. 아직 입주 전인데 구경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요. 정말 좋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순옥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니까 믿음이 갔거든요. 오후에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월요일 오전에는 요가, 오후에는 영어회화, 화요일에는 원예치료와 서예교실. 일주일 스케줄표를 보니 정말 알차더라고요. 집에서는 TV 보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매일매일이 배움의 연속이겠구나 싶었어요. 특히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건강 관련 세미나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원하시면 간단한 건강 강의도 부탁드릴 수 있고요. 이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은퇴 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제 전문성을 다시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투어를 마치고 성민이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좋지 않나요? 응, 정말 좋더라. 특히 원예치료실이 마음에 들어. 오랫동안 꽃을 못 길러봤는데. 그럼 결정하시는 거예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김 부장의 다음 말이 저를 설득시켰어요. 박미영님, 혹시 걱정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좋아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어요. 성민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순옥 할머니의 환한 미소, 아름다운 원예치료실, 그리고 제 전문성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이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는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함정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케어홈에 입주한 지 한 달이 흘렀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꿈 같았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어요. 정원에서 산책하는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참 좋았거든요. 미영 씨,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순옥 언니의 밝은 인사가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어요. 나이로는 제가 1살 어리지만 먼저 들어와 계셔서 언니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아침 식사 때는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메뉴 설명을 해주시고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 주셨어요. 간호사였던 경험으로 보니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박미영님, 혈압이 약간 높으시니까 나트륨을 줄인 된장찌개로 드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참 고마웠어요. 가장 기뻤던 건 원예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온실에서 화초를 돌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거든요. 선생님, 이 제라늄 잎이 왜 이렇게 누렇게 변했을까요? 젊은 원예치료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기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 시절 환자를 돌보던 것처럼 화초를 돌보는 게 참 뜻깊었어요. 서예 시간도 즐거웠어요. 오랫동안 붓을 잡아보지 않았는데 먹 냄새와 화선지의 느낌이 옛 추억을 불러일으켰어요. 인생 70부터 시작이다. 이런 글씨를 쓰면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입주 2달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간호사 출신인 제 눈에는 금세 보였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박미영 선생님이라고 정중하게 불러주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미영 씨로 바뀌더라고요.
미영 씨, 오늘 요가 수업 시간이 30분 단축돼요.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강사 선생님 개인 사정이에요. 대체 강사도 없이 그냥 취소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가끔 있는 일이려니 했는데 한 달에 서너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느낀 건 식사의 변화였어요. 처음 한 달간은 정말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메뉴들이 나왔는데 점점 단조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순옥 언니, 요즘 반찬 가짓수가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처음엔 7-8가지씩 나왔는데 요즘은 4-5가지 정도만. 영양사 선생님도 예전만큼 자주 오시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매일 오셔서 개별 상담까지 해주셨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얼굴을 비추시는 정도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음식의 간이었어요. 나트륨을 줄인다고 하시면서 점점 싱거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너무 짜고 어떤 날은 너무 싱겁고 일관성이 없어졌어요.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쪽 음식으로 드세요. 별도로 준비된 음식들도 처음보다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간호사 경험으로 봤을 때 환자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실했거든요. 세 번째 변화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처음에 보여준 화려한 스케줄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절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오늘 영어회화 수업은 취소됩니다. 미술 시간은 재료 부족으로 연기됩니다. 건강 세미나는 강사 부재로 잠시 중단됩니다. 처음에는 간호사 출신인 제가 건강 관련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더니 언제부턴가 그런 요청도 없어졌어요. 가장 아쉬웠던 건 원예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주 2회에서 주 1회로 그러다가 격주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선생님, 화초들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요즘 관리가 소홀해져서. 제가 직접 물을 주고 돌보고 싶어도 온실 열쇠는 직원들이 관리한다며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의료 서비스였어요. 24시간 간호사 상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야간에 간호사가 없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느 날 밤 옆방 김 할아버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며 응급벨을 누르셨어요. 그런데 10분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간호사 출신이라 일단 응급처치를 해드렸지만 만약 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영 씨,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김 할아버지의 말씀에 뿌듯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곳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의 방문도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안부도 묻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성민아, 요즘 왜 안 와? 어머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거기서 잘 지내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병원이 너무 바빠서. 거기 의료진들이 잘 돌봐드릴 거예요. 지원이도 사무소 일이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처음에는 제가 안전한 곳에 있어서 안심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저를 잊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순옥 언니와 이야기해보니 언니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아, 처음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맞아요, 언니. 저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처음엔 신경 써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계약금 받고 나면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건 아닐까. 언니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우리가 호구 취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입주 3개월째. 처음의 기대감은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이곳이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일까? 미영 씨, 규칙은 규칙이에요. 개인적인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그냥 관리 대상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처음에는 달콤한 약속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시나요? 저의 파라다이스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더 큰 시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입주 4개월째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오전 10시 순옥 언니와 함께 운동실에 갔어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가벼운 운동을 하러 간 거였어요. 미영아, 우리 천천히 하자. 무리하면 안 돼. 응, 언니. 15분만 하고 나오자. 그런데 운동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러닝머신 옆에 있는 실버 운동기구에 앉아서 천천히 다리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정 할아버지라고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분이었는데, 아니, 두 분은 왜 이렇게 느려 터져서 해요?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죄송해요. 저희 관절이 좀 안 좋아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순옥 언니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정 할아버지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럼 집에서 하시지. 여기는 공동시설이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분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기구 독점하지 말고 빨리 하든지 나가든지 해야죠. 이 할머니까지 가세하시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뭘 독점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도 똑같이 돈 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운동할 권리가 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럼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엉금엉금 하면서 시간만 잡아먹지 말고. 정 할아버지의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엉금엉금이라니 우리를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순옥 언니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소음을 듣고 직원이 들어왔어요. 김 부장이었는데 처음 입주할 때 그렇게 친절하던 분이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 부장님, 이 두 분이 운동기구를 독차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해요. 정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운동하고 있었는데. 제가 억울해서 해명했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미영 씨, 순옥 씨. 앞으로는 운동 시간을 좀 더 신경 써서 이용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결국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치부되어 버렸어요. 그날 점심시간 식당 분위기도 달랐어요. 평소에 함께 앉던 테이블에 가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는 우리끼리 앉기로 했어요. 결국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어요. 요즘 저 두 사람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졌어. 맞아. 뭘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참을 수 없어서 식사 후 바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김 부장님, 오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시죠? 김 부장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운동실에서 일어난 일 말이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영 씨, 여기는 공동생활 공간이에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죠. 저희가 언제 배려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결국 우리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럼 운동실 이용 시간을 정해서 배분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알아서 조율해 주셔야죠. 알아서 조율하라고? 이미 우리를 배척하는 분위기인데 무슨 조율이 가능하겠어요? 그날 밤 순옥 언니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미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온 건 아닌데. 언니 목소리에서 서러움이 느껴졌어요. 언니도 힘들죠? 저도 정말 억울해요. 있잖아, 며칠 전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직원들이 하는 말이 3개월 지나면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어도 나갈 곳이 없어서 참는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 하지만 처음 3개월과 지금이 확실히 다르잖아.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VIP 고객 대우를 해주더니 이제는 그냥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 간호사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선생님, 왜 갑자기 그만두세요? 미영 선생님, 죄송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하지만 이 간호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느꼈어요. 혹시 우리 때문인가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서 불편하셨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다른 직원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간호사가 제가 응급처치를 도운 일에 대해 상부에 보고했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며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30년을 일한 제가 자격이 없다고요?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더욱 고립되어 갔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미영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순옥 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저 우리 권리를 찾으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따돌림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요즘 306호 315 때문에 골치 아프네. 아, 박미영, 조순옥 말하는 거예요? 응. 쟤들이 자꾸 문제 제기하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덩달아 불만이 많아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어차피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자.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그냥 참고 견뎌야 할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저녁에 순옥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언니,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나가야겠다. 입주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제 손녀 나연이의 8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털실 인형이었죠. 우리 나연이가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막상 외출 신청을 하러 관리사무소에 갔을 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미영 씨, 오늘은 외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손녀 생일인데 꼭 가야 해요. 규정상 저녁 6시 이후 외출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허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규정이 언제 생겼죠? 처음에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럼 낮에 갔다가 일찍 들어올게요. 생일 파티가 저녁 7시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간에는 돌아오셔야 해요. 결국 나연이의 생일 파티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손녀의 생일을 놓치게 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둘째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엄마야. 나연이 생일 파티에 못 갈 것 같다. 엄마, 왜요? 여기 규정이 그렇대. 저녁에 외출하면 안 된다고. 전화 너머로 혜진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연이가 할머니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안 되나요? 안 된대.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나연이한테 할머니가 몸이 아프시다고 할게요. 몸이 아프다고?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손녀에게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니. 그날 저녁 순옥 언니가 제 방으로 와서 함께 울어줬어요. 미영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작년에 아들 결혼식 때. 언니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토요일 오후 결혼식이었는데 토요일은 외출 금지라고 하더라고. 평일에만 가능하다면서.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제약을 가하는 거죠? 언니, 우리가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모르겠어. 갈 곳도 없고. 아이들한테 다시 짐이 될 수도 없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선택권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서비스 수준 좀 낮춰도 돼. 맞아.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으니까. 노인네들이 뭘 알아? 처음만 좋게 해주면 나중엔 별말 안 해. 306호 315 빼고는 다들 순해. 쟤네만 좀 까다롭네. 306호가 저고 315가 순옥 언니였어요. 쟤네 어떻게 할까? 그냥 계속 압박 주면 알아서 조용해질 거야. 갈 데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호구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307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어요. 최 할아버지 방이었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문을 열어주신 최 할아버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영씨, 들어와요. 방에 들어가니 최 할아버지가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저도 여기가 싫어요. 하지만 아들 며느리 눈치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 왜 저희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미안해요. 직원들이 박미영 씨, 조순옥 씨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다른 입주자들도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서로 이간질을 당해서 뭉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성민아, 엄마 여기서 나가고 싶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좋은 곳이 아니야. 처음에만 좋은 척하고 이제는 우리를 우습게 봐. 어머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고요? 제가 30년 간호사를 하면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성민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정말 힘들어.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안전한 곳에 계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조금만 더 적응해 보세요. 결국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자식들조차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막내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니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원아, 엄마가 계약서 한번 봐달라고 하면 안 될까? 엄마, 왜 갑자기 계약서를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엄마, 지금 거기서 나가시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혼자 사시기 힘들잖아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드실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두세요. 결국 지원이도 저를 설득하려고만 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순옥 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요?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집 팔고 여기 온 거라서 돌아갈 집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 정리하고 여기 왔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우리가 함께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순옥 언니의 눈에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맞아. 우리가 그냥 호구는 아니잖아. 한번 해보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72살, 73살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오늘로 입주 5개월째.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그저 돈 되는 물건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순옥 언니와 함께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순옥 언니와 저는 작은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72살과 73살의 할머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순옥 언니와 저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언니, 저도 본전이에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배운 체계적 사고방식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환자를 진단할 때처럼 문제점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죠. 언니, 우선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기록해 봅시다. 기록? 네,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다 적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밤새 기록 작업을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마치 수사관이 된 것처럼 움직였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다른 입주자들과의 개별 면담이었어요. 최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죠. 할아버지, 혹시 여기 오시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른가요? 그럼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는데 지금은 최 할아버지께서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우리와 비슷했어요. 식사질 저하, 프로그램 취소, 직원 태도 변화까지 모두 똑같았죠. 할아버지, 이 이야기를 녹음해도 될까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게요. 그래도 될까요? 괜찮겠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 할아버지의 증언을 녹음했어요. 처음에는 떨리셨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째로 한 일은 문서 증거 수집이었어요. 입주 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간호사 시절 의료 기록을 정확히 작성하던 습관이 도움이 됐죠. 언니, 여기 보세요. 24시간 간호사 상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밤에 간호사가 없잖아. 맞아요. 이것만으로도 계약 위반이에요. 또한 입주 안내서에 적힌 프로그램 목록과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정리했어요. 절반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원예 치료 주 2회 현재 월 1-2회. 영어 회화 주 1회 현재 월 1회 미만. 하나씩 정리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드러났어요. 세 번째는 식단 분석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식 관리 경험이 있어서 영양 균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몇 끼 식사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영양소 구성을 분석해 봤어요. 처음 한 달과 현재를 비교하니 확연한 차이가 보였어요. 언니, 이거 보세요. 처음엔 단백질,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간 메뉴였는데 지금은 정말이네. 탄수화물 위주의 반찬도 절반으로 줄었어. 순옥 언니는 교사 출신이라 분석적 사고에 능하셨어요. 언니가 만든 비교표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네 번째는 의료 서비스 점검이었어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에 간호사 상주 여부를 확인해 봤어요. 응급벨을 누르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도 측정했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간호사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언니. 맞아.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문제지. 다섯 번째로 한 일은 다른 입주자들과의 연대였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피하던 분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 사실 저도 여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박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함께 하시겠어요? 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편에 서는 입주자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총 12명의 입주자 중 8명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죠.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나서 드디어 김 원장과 맞설 준비를 했어요. 미영아, 정말 해볼까? 언니,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순 없어요. 제가 간호사 시절 의료진 회의에서 발표하던 경험을 살려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순옥 언니는 교사 출신답게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정리해 주셨고요. 우리 둘이 합치니까 정말 강력한 팀이 되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전 10시 우리 8명이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김 원장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김 원장은 우리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어요? 제가 앞장서서 정리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계약서 위반 사항들, 사진 증거들, 입주자들의 증언 녹음 파일까지. 김 원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원장님, 이 모든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순옥 언니가 교사다운 당당함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처음 3개월은 좋은 서비스로 유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를 축소해서 이익을 남기는 시스템이죠. 제가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부실을 지적했어요. 24시간 간호사 상주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밤 10시 이후 간호사가 없잖아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보건소와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순옥 언니의 말에 김 원장이 완전히 굴복했어요. 원장님, 저희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첫째, 계약서대로 서비스를 정상화하시든지, 둘째,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시든지. 김 원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 8명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낸 거예요. 그럼 저희는 계약 해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8명 모두 파라다이스 케어홈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72살, 73살이라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증명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의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파라다이스 케어홈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짐을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더라고요.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산 흔적들이 고작 캐리어 2개 분량이었어요. 미영아, 준비됐어? 순옥 언니가 제 방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언니도 저처럼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응, 언니. 이제 정말 나가는 거야. 창문으로 마지막으로 정원을 바라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저희 마음이 달라진 걸지도 모르죠. 로비에서 함께 떠나는 다른 분들을 만났어요. 총 8명이 함께 나가는 거였죠. 미영 선생님, 순옥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최 할아버지가 깊숙이 인사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거예요. 남아있는 분들도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희를 피하던 분들도 지금은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부럽네요. 저도 용기가 있었다면. 아니에요. 여기 남아 계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서로 존중해요. 우리는 남는 분들과 떠나는 분들 사이에 원망이나 미안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김 원장이 나타났어요. 며칠 전에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르신들, 정말 죄송했습니다. 원장님, 사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해주세요. 제가 간호사로서 환자를 대하듯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 원장의 눈에서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쩌면 이분도 시스템의 피해자였을지 모르죠. 우리 8명은 각자 갈 곳을 정해야 했어요. 저와 순옥 언니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기로 했어요. 혜진이가 병원 근처에 괜찮은 투룸을 찾아줬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아니, 둘이서 사시는 게? 혜진아, 엄마 걱정 마. 순옥 언니랑 함께니까 외롭지 않아. 그래도 가끔은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텐데. 내 할 일하고 가끔씩만 안부 묻고 살자.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혜진이의 눈에서 뭔가 깨달은 듯한 빛이 보였어요. 새집 첫날 밤 순옥 언니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잘한 걸까요? 미영아, 후회하는 거야? 후회는 아닌데. 앞으로가 좀 막막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 자유잖아.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언니 말이 맞았어요.
비록 앞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만의 선택권이 있었어요. 다음 날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연이를 만나는 거였어요. 할머니. 나연이가 제 품에 뛰어들었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나연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 어디 갔었어? 엄마가 아프다고 했는데. 할머니 아프지 않아. 이제 나연이랑 더 자주 만날 수 있어. 나연이와 함께 놀이공원에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동안 못했던 할머니 역할을 실컷 했어요. 할머니 이제 계속 함께 있을 거지? 그럼 우리 나연이가 원할 때마다 할머니가 달려갈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세 자식이 모두 집에 왔어요. 어머니 정말 여기서 괜찮으세요? 큰아들 성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여기가 훨씬 좋아. 자유롭고. 그래도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성민아,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마. 대신 가끔 얼굴 보러 와. 그게 더 좋겠어. 막내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죄송했어요. 지원아, 너희도 각자 살기 바빴을 텐데 뭘.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보자. 그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정신없이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순옥 언니와의 공동생활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도 하고 오후에는 산책도 했어요. 언니, 우리 원예 수업 다시 들어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근데 이번엔 제대로 배워보자. 동네 문화센터에서 원예 수업을 신청했어요. 파라다이스에서와는 달리 여기는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키운 화초는 정말 우리 거네. 맞아.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가장 큰 변화는 건강관리였어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우리 둘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어요. 혈압 체크, 약물 관리, 운동 계획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었죠. 언니, 오늘 혈압이 좀 높네요. 짠 음식 줄이고 산책 시간 늘려요. 응, 미영이가 있으니까 든든해. 병원 갈 일이 생기면 혜진이가 도와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함께 파라다이스를 떠난 다른 분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서로 근황도 나누고.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때 용기 내길 잘했어. 미영 씨, 순옥 씨 덕분이에요. 두 분이 앞장서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임이 계속 이어졌어요. 새 집에서 지낸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언니, 우리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야. 오늘 뭘 먹을지,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순옥 언니가 제안했어요. 미영아, 우리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어떨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새 집에서 지낸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박미영 선생님이시죠? 저는 송파구 노인복지관 김 과장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저희 복지관에서 경험담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뭘 특별히 잘한 게 있나요? 어르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찾은 이야기가 정말 귀중해요.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순옥 언니와 상의해보니 언니도 흔쾌히 찬성했어요. 미영아, 우리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
첫 강연 날 정말 떨렸어요. 간호사로 30년을 일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미영아, 우리는 그냥 겪은 일을 솔직하게 말하면 돼. 꾸밀 필요 없어. 강연장에 들어서니 60여 분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계셨어요. 모두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입니다. 올해 73세고 간호사로 30년 일했어요. 저는 조순옥이고 74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5년 근무했어요. 자기소개를 하자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전문직 출신이라는 것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처음 케어홈에 들어갔을 때의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점점 달라지는 환경, 직원들의 태도 변화, 다른 입주자들과의 갈등까지.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마치 호텔 같았거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던 이야기를 하자 객석에서 어머나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건 저희가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했던 부분이었어요. 미영이가 간호사 출신이라서 의료기록 작성하듯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순옥 언니는 교사 출신이라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주셨고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할머니가 박수를 치시며 감탄하셨어요.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는데. 아니에요. 30년, 40년 살림을 하신 것도 엄청난 전문성이에요. 살림살이 관리, 가계부 정리, 이웃과의 관계. 다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니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질문 시간이 가장 뜨거웠어요. 선생님들 혹시 후회하신 적 없어요? 물론 있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잘한 일이라고.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저희 선택을 존중해줘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순옥 언니가 멋지게 답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오셔서 감사 인사를 해주셨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우리도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면 어떨까요? 한 할아버지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누구 하나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첫 강연이 성공적이었는지 다른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강남구에서도 오셔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중구 어르신들도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한 달에 2~3번씩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매번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보람 있었어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KBS 아침마당에서 출연 제안이 들어왔어요. 방송이요? 저희가? 네, 시니어 권익 보호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인데 선생님들의 경험담이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방송국에 가는 날 정말 떨렸어요. 언니, 제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미영아,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겪은 일만 이야기하면 돼.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앞에 앉으니 처음엔 정말 긴장됐는데 진행자가 워낙 잘 이끌어 주셔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두 분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방송 이후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지역에도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들 책 안 내세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1교포들을 위한 강연 부탁드립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가장 뜻깊었던 건 전국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시니어 권익 보호단을 결성한 거예요.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부산에서 온 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거예요. 강연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해결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대구의 한 케어홈이 서비스를 개선했대요. 인천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동체 주택을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뿌듯하네요, 언니. 그러게. 우리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저 자신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였다면 이제는 시니어 권익운동가 박미영이 되었어요. 7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언니, 우리 정말 늦깎이 인생 이막이네요. 그러게.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아. 이제 저희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어요. 전국의 시니어들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꿈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예요. 여러분도 저희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도 놀라운 힘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